자, 안녕하십니까. 샷건 김민수, 샷건 김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타락 그라푼도가 얼마 남았죠? 이제 한 40 며칠 남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자전거를 엉덩이를 바닥에 한 번도 안 대고 자전거를 탔어요. 몸 괜찮으세요? 아니, 어제 84km를 4시간 만에 탔잖아요. 웃을 수 있지만 내가 가만히 체육관에 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미친놈이야. 4시간 동안 페달을 계속 돌린 거예요. 엉덩이가 바닥에 안 닿고 안장에만 있었어. 미친놈 맞죠? 해도 괜찮아요. 미친놈이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생각 어저께 자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달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달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오늘은 또 이제 그래서 설악이 또 그거에 한 3배 되잖아요. 2.5배 되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보다 훨씬 안장에 더 오래 앉아 계시는 분을 한 분 섭외를 했습니다. 아니,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이에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재민 선수를 부탁드립니다. 윤재빈 선수는 현재 현역 국가대표신데요.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사이클을 전공하고 있고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로 활동 중인 윤재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진짜 찐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타시니까. 영상을 봤는데 기계가 타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GF 타면은 그 잘 탄 사람 나가잖아. 네.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를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요청 받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다가 네. 이제 검색했어요? 네, 검색을 해봤는데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라고 하셔가지고 와, 이런 분이랑 같이 아니, 하면서 혹시 네. 그냥 크게 보자면은 네. 그런 꿈도 갖고 있죠. 올림피언이 돼서 올림메달을 따는 그런 꿈도 꾸시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아무래도 음. 올림픽은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더 높게 이렇게 보이고 그런 경향이 있죠. 자덕님들 보세요. 저 이렇게 자전거 못 타도 그래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야. 올림픽 출전 자체가 힘든 겁니다. 네. 그 윤재민 선수 제가 봤는데 91년생이에요. 2001년. 2001년생. 네, 2001년생. 2001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태어난 곳은 서울에서 계속 지내고 있고요. 네. 현재는 지금 경기도 광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명 사람입니다. 네. 이런 강명이 가 있어요. 터가 좋아요. 그러니까 터가 좋아요. 네. 터가 좋아서 제가 또 제 자랑하자면 제가 강명시의 유일한 올림픽 메달리스트예요. 저는 진짜요? 거기 태어나고 네. 거기서 올림픽을 하고 결혼하고서 딴 데서 한 거고 지금 네. 사업도 강명에서 해요. 네, 그래서 힘이 좋아서 네. 윤재민 선수가 목표하는 바 이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운을 받고 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DM을 보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네. 감사하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국대 두 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 매장이 원래 국대 자전거였거든요. 국가대표 자전거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런 불법적인 상표를 달았죠? 그래서 저희가 3명이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지금 우리 윤재민 선수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이력을 보면은 2019년도 주니어 아시아 사이클렉 단체 출발 금메달 땄어요. 네. 그 다음에 2022년 정우체전 개인도로 1위. 3등 도로 단체 종목에서 이제 금메달 땄고. 단체전에서 네. 금메달, 금메달. 그 다음에 개인전에서는 동메달.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고 중요한 2024년 프라하 그라푼도 1위. 시간이 6시간 11분입니다. 전에 창녕 MCT. 이제 MCT는 이제 동호인분들 마스터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목이고 이제 엘리트 부분은 따로 있어요, 경기가. 그래서 엘리트 사이클 경기에서 첫날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세로 이루는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감사합니다. 원래 무슨 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자전거를 몇 살부터 탔어요? 저는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수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네, 인천 최고에서? 네, 인천 최고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럼 그전에는 무슨 운동 했어요? 운동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저는 네. 그냥 평범한 일반 학생이었어요. 그럼 그때 네. 픽시충 그런 거 했어? 픽시충? 저는 픽시는 타지 않았고요. 픽시 대신에 네. 그냥 MTB라는 MTB? 네, 학교 끝나고 막 애들이랑 뒷산 타고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일반 중학교를 나왔고, 네. 근데 고등학교 최고로 갔으면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최고로 진학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무슨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학교 2학년 자전거가 워낙 재밌어가지고, 이제 동네 자전거 샵에서 권유로 자전거 대회를 나가봤어요. 그런데 꼴등을 했어요. 꼴등했는데 이게 너무 그 박수 메달 따신 분들 오케이 무슨 메달?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올라오면서 막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데 막 훈련 방법을 엄청 찾아봤어요. 이미 그때는 막 체육 중학교나 이런 거를 갈기에는 너무 늦었고, 뭐 그런 정보도 저는 구하기 힘들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훈련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뭐 학교 끝나고 막 로라 타가지고 빌려가지고 타서 그냥 선수 등록을 혼자 개인으로 해보고 성적이 한 3등 하나 했어요. 로드로? 네, 아니 MTB에서. MTB로? 네, 네. 그걸로 체육고등학교에서 이제 스카우트 J로 그거 메달 딴 걸로 지원을 해가지고 인천 최고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수성가로 간 거네요. 운이 좋았죠. 네. 이게 사이클, 로드 자전거 인기 종목이에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선 비인기 종목입니다. 맞죠? 네, 비인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으로 선수 등록을
하고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더 훌륭한 선수가 됐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으면은 더 잘 됐을 건데 혼자 개인으로 신청하고 혼자 영상을 보고 혼자 훈련해서 시합을 나가고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도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MTB 선수가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선수가 된 그런 네.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자전거? 입학했을 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데 처음 시작했을 때 자전거가 재밌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재밌는 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더럽게 재밌어요. 맞아요. 네. 힘든데 재밌다. 이 사람들이 가끔 너 변태야? 막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힘든데도 그 재밌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빠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옥자인 대표님이랑 저랑 네. 얼굴이 부은 얼굴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저께 그냥 양수역에서 순천까지 가는 84km를 일명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 않고 탔어요. 계속요. 근데 와서 안경을 벗었는데 둘이 눈이 탱탱 부었더라고요. 나 그거 하나 보고 네. 왜 눈이 부어요? 여기가 이만큼 부어올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 극장거리를 타고 눈도 막 빨개지고 막 힘드니까 피곤이죠. 피곤해가지고 몸이 힘드니까. 이렇게 숙여서 그런가? 6시간 11분으로 작년 우승하셨잖아요. 네네. 시간은 이때 목표한 시간이 혹시 따로 있으셨어요? 사실은 5시간 50분대 골인을 목표로 했었어요. 애초에 설악 그란폰도가 처음이었고 딴 답사 없이 뭐 훈련으로 몇 번 타본 코스이긴 하지만 준비가 잘 안 됐던 건지 후반에 터져가지고 목표는 잘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윤재민 선수 그 블로그 본 것 같아요. 그 네. 준비 과정. 네. 이거 상상 못할 일을 좀 하나 하셨는데 네. 숙소를 못 잡아서 캠핑을 했대요. 아. 엘리트 체육인이 시합장 갔는데 숙소를 못 잡아서 캠핑을 했다. 캠핑을 즐기려고 하신 거예요? 진짜로 이게 숙소를 못 잡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약간 반반이긴 합니다. 또 제 취미가 네. 캠핑을 또 좋아해요. 캠핑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설악 그란폰도를 접수를 하고 숙소를 알아보는데 설악 그란폰도 인기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미 주변에 숙소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로 가자고 하니 너무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캠핑장은 또 자리가 있더라고요. 캠핑장은? 캠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캠핑 장비를 챙겨서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 이제 엘리트 경기가 대회가 있으면 뭐 전국체전이나 이런 대회에서는 다 한국체육대학교나 이제 다 연맹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에 그란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제가 부담하는 게 그럼 맞습니다. 다 자비로 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되게 잘 들어갔어요. 이게 저는 그래요. 아까 5시간 50분 만에 네. 들어올란다고 했잖아요. 네네. 호텔에서 자고 편한 거 먹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물론 좋아한다고 하지만 네. 좀 에너지를 더 충족했다고 하면은 네. 다시 좀 탈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이 20분 빼먹은 거야. 20분. 설악 그란폰도가 F 시합이라고. 네, F 등급의 시합입니다. F 등급인데 그란폰도 자체가 그 이제 등급을 제가 나누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해요. 왜냐면 그란폰도라는 자체가 이제 실제 엘리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란폰도에 대해서는 F 등급이 가장 힘들다고는 이제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설악 그란폰도가 F 등급인데 네. 한국에서 나오는 경기 중에 F 등급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이게 뭐 유럽의 뭐 프랑스 그런 거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다르죠. 네, 이제 뚜르 프랑스나 이런 대회에서는 네. 이제 산악 구간을 따라서 뭐 HC 등급, 뭐 1등급 어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란폰도에서 F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다른 별개의 등급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악 그란폰도 같은 코스를 엘리트 선수분들도 훈련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일단 설악 그란폰도 코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리가 208km 거리입니다. 208km 거리면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0km라는 거리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획득고도가 3,800m가 나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208km 거리는 자주 타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많이 탈 때는 뭐 일주일에 3번까지도 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주일에 3번 네. 정도를 네. 200km를 타는 거죠. 이제 근데 목표한 시합에 따라 달라요. 목표한 시합의 거리가 길면은 200km 정도의 거리 훈련을 자주 진행을 합니다. 자주. 네, 왜냐하면 그 시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나라 사이클 경기 특성상 200km까지 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획득고다 3,800m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저희도 훈련을 하면은 거의 획득고도가 2,000에서 2,500 정도가 나오는데 3,800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윤지민 선수가 나는 경기보다 어떻게 보면 네. 더 힘든 거죠. 힘든 경기를 훨씬 하신 힘든 거죠. 네. 자, 근데 왜 우리 동호인들은 네. 거기에 미쳐서 네. 그게 접수를 하면은 네.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누르고 있을까요? 저도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면 되게 웃긴 겁니다. 네. 엄청 힘든 거를 저희가 돈 주고 그 고통을 느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보면 우스운소리인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그 도전 욕구죠. 이제 그걸 이뤘을 때 그 희열감이 아마 장난 아닐 겁니다. 208km를 타야 되잖아요.
동호인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한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208km라는 거리는 생각보다 엄청나 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보급. 네, 보급과 이제 체력 그리고 페이스 안배,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그람수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동호인분들께서는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보급은 20분에서 한 40분에 하나씩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파워젤로 보통 섭취를 하시잖아요. 체중당 좀 다르겠지만 뭐 30분에 한 번씩 먹고 생각나면 계속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에서 보급을 그때는 또 살이 안 찝니다. 그거는 살찌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일단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스 조절 208km 거리를 초반에 불용량이 나오는데 내 페이스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후반에 완전히 퍼져가지고 완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페이스 무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적당한 나와 실력이 비슷한 그룹에서 함께 라이딩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 가면은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보급이랑 그리고 페이스 조절이 제일 중요한 꿀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재민 선수 그 평상시에 네.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요? 체중 조절도 해요? 체중 조절, 사이클에서는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막이라는 게 중력에 그걸 받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보통 대회 한 달 전부터는 좀 관리를 들어가요. 체중 조절하는 거예요? 네, 체중 조절합니다. 체중 조절? 네, 아.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딱 누가 봐도 튀김이나 너무 막 다툼이 과다한 네. 이런 것들은 몸을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살도 잘 찌기 때문에 아, 우리 동호인들 네. 왜 이 힘든 거를 계속 하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가는 동호인분들 계실까요? 저는 아니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보급이 2번 있나요? 그란이? 2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먹으면 전 죽어요. 저는 견인차에도 못 실을 정도로 무거운 사람이어서 계속 주머니 넣고 먹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30분 만에 20분 만에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시간 타셨으니까 먹는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미노바이탈을 하나씩 챙겨간다. 그럼 우리는 10개를 먹어야 되는데 선수분은 5개만 먹을 수 있잖아요. 타는 거리가 다르니까. 그래도 저희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시간 단위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스페셜 보급을 좀 해야겠는데요? 스페셜 보급 하면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느 구간마다 있는 네. 거지. 팻말 한 수만 끌고 일로 오세요. 네. 대표님 나랑 오세요. 이거 먹어. 네. 먹고 하고 또 너 빨리 가서 또 기다리고 먹고 계속 먹어야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쉬고 그냥 계속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계속 먹으면서. 제가 작년에 탔을 때는 보급소를 딱 한 번 들렸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아 물이? 네, 물만 채우고. 물이 없으니까 네. 보급소에 잠깐 물만 채우고 들리는 거 말고는 그냥 계속 주행을 했는데 이게 보급소에 계속 들리면 단점이 시간이 지체되는 걸 추가로 자꾸 몸이 처져요. 처지죠. 한 번 쉬니까. 쉬면은 네, 다시 맞아. 출발하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약간 페이스도 갑자기 좀 말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발할 때 이미 좀 충분히 챙겨 두시고 부족한 상황이나 좀 쉬고 싶으실 때만 잠깐 쉬었다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기록 단축에 좋은 꿀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저도 왜냐면 막 네. 뭐 사람들 많으니까 밀리는 영상, 막 넘어지는 영상 뭐 그런 건 있는데 네. 관중들의 환호, 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막 퍼포먼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네. 샷간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밑에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샷간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